억만장자가 취소된 회의를 마치고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아내에게 저녁 식사 예약을 알리며 깜짝 놀라게 해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빌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르던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그의 팔을 잡고 어두운 벽장 안으로 끌어당기며 다급하게 속삭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마디도 하지 마세요. 당황한 그는 무슨 일인지 물으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입을 막고 침묵을 지키라고 강요합니다. 그가 벽장 문틈으로 반대편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은 그의 가족과 결혼 생활,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범한 저녁으로 시작된 일은 그 누구도, 특히 그 자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끔찍한 발견으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를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김민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서자마자 가사도우미 이은희는 그를 재빨리 옷 벽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그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입을 막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김민재는 혼란스러웠지만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진지하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왜 자신을 숨기는지 몰랐지만 그녀를 믿었습니다. 벽장 안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벽장 문이 작은 틈새를 통해 밖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내 최서연과 동생 최상우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와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신 없이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이은희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김민재가 문틈으로 계속 지켜보는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최상구와 최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해하기에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그들이 자신을 독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소량의 독을 조금씩 추가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그의 죽음을 자연사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심을 사지 않고 그의 재벌 홀딩스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이 자신을 가장 나쁜 방식으로 배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몸이 좋지 않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지 들은 내용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이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몸에 힘이 빠졌으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있어야 했고 빠르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김민재의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독이 다시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진정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이 그를 들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좁은 벽장 안에서 자세를 조정하려 했지만 팔이 선반에 스쳤습니다. 작은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툭 하는 작은 소리였지만 적막한 집 안에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벽장 밖에서 최상우와 최서연은 대화를 멈췄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민재는 그들의 분위기가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경계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재빨리 고개를 그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김민재를 발견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빨리 행동해야 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최상구와 최서연은 소리의 근원을 찾기 위해 방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그들이 벽장문을 열면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주의를 벽장에서 멀어지게 할 만큼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재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숨어 있고 움직이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들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만 벽장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김민재는 그녀가 복도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초 후 집의 다른 부분에서 큰 충돌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상구와 최서연은 재빨리 반응하여 소리가 난 곳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계획이 통했습니다. 이은희는 그들에게 집중할 다른 거리를 주었습니다. 김민재는 혈관에 퍼지는 독 기운을 느끼며 몸을 떨면서도 이은희의 빠른 판단에 감사하며 벽장 안에 머물렀습니다. 벽장 안에서 김민재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손은 떨리고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없었지만 그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다리는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고 최상구와 최서연이 그가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시선을 돌리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호흡을 조절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은희는 그를 돕기 위해 많은 위험을 무릅썼고 그는 그것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유인책이 통한 집의 다른 부분에서 여전히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우려 했지만 독의 영향으로 마음이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곧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물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탈출하기 전에 최상구와 최서연이 돌아온다면 그들은 반드시 시작한 일을 끝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김민재는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장 문을 열고 나와 균형을 잡기 위해 벽을 짚고 섰습니다. 그는 근처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은희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김민재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걸었으며 걸음마다 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최상우와 최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던 방향을 피해 집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그것도 아주 빨리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웃집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저지른 일을 그대로 두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함께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배신감은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지금은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살아남겠다는 의지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이은희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재가 여전히 숨어있는 옷 벽장에서 최상우와 최서연을 멀리 끌어내기 위해 충분히 큰 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차고 근처 복도로 달려가 벽에 쌓여있던 여러 개의 상자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그녀는 상자 더미를 모두 걷어찼습니다. 충돌 소리는 크고 갑작스러웠으며 집 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거운 것이 떨어진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벽장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안에서 김민재는 소리를 들었고 최상구와 최서연의 목소리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벽장 근처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그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벽장 문을 열고 김민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는 기운이 없고 혼란스러웠지만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최상우와 최서연이 찾고 있는 곳에서 멀어져 가사도우미 전용 출입구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이은희와 김민재는 빠르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폐쇄회로 카메라가 있었고 이은희는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정문을 피하고 벽에 붙어 시야에서 벗어난 채 조용히 세탁실을 지나쳤습니다. 이은희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옆문으로 김민재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눈에 덜 띄는 출구였고 들키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김민재는 걷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 안의 독 때문에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불안정했지만 이은희는 그가 계속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왔을 때 김민재는 근처에 주차된 자신의 방탄차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타고 탈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은희는 재빨리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그 차가 추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최상구와 최서연이 그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차가 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차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희는 김민재를 방탄차에서 멀리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은 중요했고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도와 뒷마당을 지나 대지 뒤편의 좁고 어두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조명도 없었고 오직 그림자와 정적뿐이었습니다. 김민재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더 무겁게 느껴졌고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은희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한 팔로 그를 부축했습니다. 몇 블록을 지난 후 그들은 그녀의 차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새 차도 아니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옆면에 찌그러진 자국이 있고 페인트가 바랜 오래된 세단이었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추적장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재가 조수석에 앉는 것을 돕고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그녀는 차를 시동 걸고 출발했습니다. 엔진은 거친 소리를 냈지만 차는 움직였습니다. 이은희는 어두운 거리를 운전하며 마을을 뒤로하고 집중했습니다. 집에서 멀어지면서 이은희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모퉁이를 돌며 빠르게 운전했습니다. 지역을 벗어나자 거리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큰 집들과 화려한 차들이 사라지고 텅 빈 도로와 어두운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재는 깨어있으려 애쓰며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피부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은희는 그가 얼마나 창백해 보이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최상우와 최서연은 너무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에 간다면 누군가가 그들에게 정보를 흘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감시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재는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고 호흡은 느려졌으며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은희는 운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커브를 돌며 계속해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추적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민재는 배를 움켜쥐고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차갑고 끈적거렸으며 곧 기절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은희는 그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병원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만약 그를 병원에 데려간다면 누군가 그의 이름을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최상구와 최서연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치료를 막거나 심지어 일을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이전에 이런 종류의 권력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에서 수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녀는 최상구와 최서연 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민재에게 깨어있으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느렸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몇 초 동안 감겼다가 다시 떠졌습니다. 독이 빠르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가속 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고 곧 그곳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김민재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음은 흐릿했고 눈을 뜨고 있기가 거의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은희에게 질문을 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약하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은희는 짧고 차분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걱정하고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호흡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이미 한 번 탈출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것은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그녀를 바라보며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깨어있고 싶었지만 매분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은희는 운전대를 꽉 잡고 조금만 더 버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의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그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오래된 차는 조용한 거리를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멈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때까지 김민재를 살려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눈을 뜨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생각은 느렸지만 그는 억지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이은희에게 박준석 검색에 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준석이 수년 동안 자신의 친구였으며 이전에도 자신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김민재는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며 어쩌면 남은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은희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해졌고 그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박준석 검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구는 오랫동안 그에게 돈을 지불해 왔습니다. 박준석은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민재는 기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는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이은희는 논쟁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김민재의 손에서 전화를 뺐고 그의 비싼 시계도 잡았습니다. 그녀는 두 물건 모두 추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도로 옆에 지나가던 대형 공사장 쓰레기통에 그것들을 던져버렸습니다. 물건들은 쓰레기와 파편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이은희는 집중하고 경계하며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 후 김민재의 상태는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의 몸은 예고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팔이 굳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이은희는 즉시 알아차리고 그가 좌석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김민재의
눈이 뒤로 넘어갔고 잠시 동안 그가 의식을 잃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은희는 목소리를 높여 깨어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보고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노력했지만 그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근육이 팽팽해졌다가 풀렸다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이은희는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가능할 때마다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상기시키며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김민재의 격려는 서서히 완화되었지만 그는 매우 약해졌고 거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은희는 멈추지 않고 도시 밖으로 운전했습니다. 건물들은 작아졌고 거리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들이 들어선 지역은 분명히 더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집들은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많은 집들이 오래되고 낡아 보였습니다. 김민재는 그 변화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통증은 계속되었고 그의 몸은 안쪽에서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말하지 못한 채 부드럽게 신음했습니다. 이은희는 도로를 주시하면서도 그를 면밀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좁은 거리로 들어서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민재의 머리는 옆으로 꺾였고 호흡은 얕았습니다. 이은희는 그를 부드럽게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다 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떨렸고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의 손은 꽉 쥐어졌습니다. 이은희는 공포를 느꼈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차는 큰 도로에서 숨겨진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은희는 마침내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고 소박한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은 단순하고 조용했으며 김민재의 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엔진을 끄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재는 이제 겨우 의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몸은 무겁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재빨리 문을 열고 그의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그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웠습니다. 김민재는 키가 컸고 기운이 없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이은희는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온 힘을 다해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버티라고 말했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그를 차에서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근처 사람들이 움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밖으로 나와 호기심 어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지켜보았습니다. 이은희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김민재를 안으로 데려가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발로 차문을 닫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그를 대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발걸음마다 고통스러운 사투였습니다. 이은희의 팔은 아팠고 다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발은 땅에 끌렸고 머리는 그녀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녀는 대문에 도착해 엉덩이로 밀어 열었습니다. 이웃들은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속삭이며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은희는 대문을 지나 그 안에 작은 공간으로 김민재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른 다음 다시 나아갔습니다. 김민재의 몸은 이제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세를 잡고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손이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꽉 쥐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를 떨어뜨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도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이전보다 더 느리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대문이 뒤로 닫히며 외부 세계와 차단되었습니다. 이은희는 고통스러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며 안전한 곳으로 김민재를 끌고 갔습니다. 마침내 마당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은희는 김민재를 똑바로 붙잡은 채 잠시 벽에 기대었습니다. 숨을 쉬려 애쓰는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습니다. 김민재는 말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절반쯤 감겨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은희는 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집문 앞으로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그녀는 억지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이웃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은희는 눈앞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재를 앞으로 끌어당겨 문에 도달할 때까지 그의 몸을 땅 위로 끌고 갔습니다. 팔은 떨렸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습니다. 남은 온 힘을 다해 한 걸음씩 이은희는 멈추기를 거부하며 김민재를 안전한 곳으로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이은희는 김민재를 자신의 아주 작은 집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고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공간은 작고 단순했으며 움직일 공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닥 위로 끌고 가 중간이 움푹 들어간 오래된 소파 위에 눕혔습니다. 김민재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무겁고 약했으며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이은희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문과 창문으로 가서 각각 잠그고 2번씩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싶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말하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은희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김민재에게 돌아가 소파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뜨거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독이 여전히 그의 몸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작은 욕실로 가서 수건을 시원한 물에 적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 그의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김민재의 이마와 목에 부드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약간 움직였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이은희는 모든 숨소리를 지켜보며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지금은 안전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의식이 있다 없다 했습니다. 그가 웅얼거릴 때 그의 말은 불분명했지만 이은희는 그의 목소리에서 고통과 두려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며 똑같은 부서진 생각들을 반복했습니다. 이은희는 가로막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바로잡거나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곳에 머물며 수건이 따뜻해지면 교체하고 그의 얼굴에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긴 밤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소파 옆 바닥에 앉아 그의 상태가 변하면 즉시 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를 혼자 두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은희는 김민재가 좀 더 편안하게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몸이 더 잘 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가슴이 압박받지 않도록 셔츠를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모든 움직임을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했습니다. 김민재의 눈이 잠시 떠졌다가 다시 감겼습니다. 호흡은 여전히 얕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은희는
그의 가슴에 또 다른 시원한 수건을 올려놓고 움직임이 있는지 느끼기 위해 한 손을 그의 팔 근처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들, 즉 목소리, 먼 곳의 음악, 그리고 지나가는 차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 안은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이은희는 김민재를 면밀히 관찰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때때로 굳어졌고 그는 다시 배신당한 것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이은희는 그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살려두는 것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고 이은희는 김민재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소파 근처 의자에 앉아 그가 움직이거나 소리를 낼 때마다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의 몸은 때때로 떨리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은희는 계속해서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손으로 그의 천을 확인했습니다. 눈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억지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민재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이전보다 더 크게 눈을 떴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초점이 없었고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며 그녀가 왜 거기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은희는 그가 자신을 그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와 함께 있으며 그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더 차분해진 것 같았습니다. 김민재의 눈은 다시 천천히 감겼고 호흡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은희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있는 수건을 고쳐주고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동네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다투고 웃고 좁은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소음이 얇은 벽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것은 이은희의 집중력을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 모든 것은 소파와 그 위에 누워있는 남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은희는 그곳에 앉아 지켜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지만 그것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고 근육은 아팠지만 정신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 김민재를 이곳으로 데려왔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의 숨소리를 듣고 희망을 간직하며 가만히 그리고 단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느리고 무겁게 계속되었습니다. 이은희는 김민재를 돌보지 않을 때면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소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움직일 때마다 부드럽게 말을 걸며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김민재는 다시 완전히 깨어나지는 않았지만 마치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때때로 얼굴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은희는 모든 작은 변화에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을 떠나지 않고 문이 잠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집의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밖에서는 소음이 완전히 멈추지 않았지만 안에는 오직 고요한 집중과 보살핌뿐이었습니다. 이은희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숨겨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그녀의 결심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곁에 머물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준비를 하고 얼마나 걸리든 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김민재는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태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게 느껴졌고 입안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벽은 가까이 붙어 있었고 공기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곁에 있는 이은희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입술에 물 한 잔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기침을 하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은희는 그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그는 일어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걷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좁은 복도를 따라 욕실 쪽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는 세면대 위에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모습은 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독이 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지탱하기 위해 세면대에 기대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잠시 후 이은희는 샤워기에 찬물을 틀고 그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물이 피부에 닿자 몸이 떨렸지만 그것은 그가 정신을 차리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물을 맞으며 몇 분 동안 샤워실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이은희는 깨끗한 옷을 준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순하고 약간 헐렁했지만 편안했습니다. 그는 다시 주저앉아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천천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은희를 바라보며 자신이 아플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진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열이 나는 동안 어머니를 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최서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결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잠시 침묵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 모든 것이 더욱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배신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민재는 조금 더 회복되었습니다. 여전히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이제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은희가 준비한 음식을 조금 먹었지만 식욕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긴장되고 집중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최서연과 최상구가 자신에게 저지른 일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머릿속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분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뒤쫓아올 것 같은 예감의 문이나 창문을 곁눈질했습니다. 이은희는 그에게 휴식을 취하고 조용히 있으라고 말하며 상황을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오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민재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은희는 그에게 뒷방으로 가서 보이지 않게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고 그곳에 서 있는 이웃 한미숙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호기심이 많았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은희는 그녀를 돌려보내기 위해 핑계를 댔습니다. 이은희는 한미숙에게 몸이 좋지 않아 감기를 옮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침내 떠났습니다. 이은희는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안전한지 물었고 이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눈치채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은 잘못된 관심을 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이은희는 방 구석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들은 낡은 소파에 함께 앉아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지만 곧 김민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서연과 최상구는 그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회사에서 돈을 훔쳤으며 그와 이은희가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재는 턱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은희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공개적이 되었고 그들은 방금 표적이 되었습니다. 뉴스 보도는 계속해서 혐의를 반복했습니다. 최서연이 화면에 나타나 슬퍼 보이지만 침착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김민재가 이상하게 행동해 왔으며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도망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최상우가 그를 도우려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우는 그녀 옆에 서서 김민재가 돌아와 스스로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말을 잃은 채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의 주장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텔레비전을 끄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악당으로 보이게 하고 싶어 해요. 김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증명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뉴스 도처에 깔려 있었고 그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야 했습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최서연과 최상우의 배신은 이미 견디기 힘들었지만 이제 대중들도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의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은희는 조용히 머물며 그에게 공간을 주었지만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녀가 도와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은희는 다시 한번 그에게 차분함을 유지하고 숨어 있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욱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를 알아보거나 한미숙이 더 의심하게 된다면 상황은 빠르게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더 좋은 계획이 생각날 때까지 적어도 한동안은 몸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했고 필요할 때 빨리 움직일 수 없었으며 였었습니다. 지금은 숨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때 그는 창가 근처에 머물며 조용히 거리를 지켜보았고 최서연과 최상우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김민재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뉴스에는 플래시 세례와 마이크에 둘러싸인 채 저택 밖에 서 있는 최서연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가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휴지를 든 채 눈물을 닦아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김민재의 실종으로 상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떠났는지 또는 왜 상황이 이렇게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선택되었지만 김민재는 그녀의 눈에서 거짓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카메라는 그녀 옆에 서 있는 최상우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이었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김민재가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훔쳐 예고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당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김민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는 김민재는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보도는 김민재와 이은희가 함께 있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계속되었습니다. 내레이션은 이은희가 단순한 가사 도움이 이상으로 믿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는 그녀가 김민재의 비밀 연인이자 공모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은희는 소파 근처 바닥에 앉아 손을 꽉 맞잡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몸은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그녀에 대해 거짓말을 계속하며 그녀가 김민재의 도주와 횡령을 도왔다고 말하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든 일을 겪으며 조용하고 강하게 버텨왔지만 이것은 너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얼굴이 이제 전 세계에 마치 범죄자처럼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로 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재는 텔레비전을 끄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일을 바로잡고 그녀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몇 분 후 이은희는 얼굴을 닦고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민재는 그녀에게 진실을 증명할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저택 안 그의 집무실 안에 금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 그가 한때 개인 서류 문서, 백업, 그리고 어쩌면 녹음본까지 보관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김민재는 그것을 기억해냈지만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은희는 그 금고에 여전히 유용한 무언가, 최서연과 최상구가 저지른 일을 보여주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동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은희가 갈래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최서연이 다음 날 저녁 큰 파티를 주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선 행사였고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집은 손님들과 음악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눈에 띄지 않게 잠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김민재는 이은희가 설명하는 집의 구조와 보안에 대해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년 동안 일했고 모든 방과 복도 그리고 카메라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어느 문이 잠겨 있지 않은지 그리고 어느 문에 경보장치가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경비원들이 교대하는 시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키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취약한 지점들을 지적했습니다. 김민재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놀랐습니다. 그는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제 이은희가 자신보다 그 집을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고 그녀는 차분하고 상세하게 대답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단계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라 행사가 절정에 이를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안에는 워낙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기에 2명이 옆문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여 집무실로 향하고 금고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일은 실수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녁 내내 계획을 계속 다듬었습니다. 이은희는 기억을 되살려 카메라와 경비원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간단한 집 지도를 그렸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몸이 약한 상태였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이은희는 어떤 방이 잠겨 있을지 그리고 어떤 방이 행사용으로 사용될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최서연이 지난 1년 동안 집에 새로 만든 변화들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추가된 자물쇠와 새로운 경보 시스템, 그리고 이은희를 알지 못하는 2명의 새로운 보안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은희가 안에서 길을 안내하고 김민재가 감시를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주의를 끌지 않도록 노력하며 직원들이 주로 이동하는 서비스 구역을 따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는 보조 계획도 필요했습니다. 김민재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이은희는 그저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계획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그들의 머릿속에 명확히 새겨져야 했습니다. 김민재는 몸이 치유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최서연과 최상우에게 맞서고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이은희는 장갑과 손전등, 그리고 비상용으로 보관해두었던 옛 집무실 열쇠, 복사본 등 필요할지도 모르는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챙겼습니다. 그녀는 긴장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민재는 그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그를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목숨을 빚졌습니다. 그들은 다음 날을 위해 조금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은 길고 위험한 하루가 될 것이고 그들은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도시의 소음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진실뿐이었습니다. 김민재는 금고를 생각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바꿀 증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그곳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은희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래된 가사도우미 유니폼을 고쳐 입었습니다. 그것을 입은 지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머리 모양부터 신발, 그리고 깨끗한 장갑까지 모든 부분이 완벽해 보이도록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그 유니폼이 저택의 다른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일할 때 하던 대로 서 있고 걷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시선은 아래로 향하며 표정은 없게 말입니다. 그녀는 마치 그곳에 소속된 사람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김민재는 곁에 서서 그녀가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일회용 전화를 건네주며 거기에는 실시간 마이크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내내 도청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행운을 빌어주며 조심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은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단계를 계획하는데 수시간을 보냈고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중력을 유지하며 조용히 떠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은 소음과 조명으로 분주했습니다. 손님들이 갈라를 위해 도착하고 있었고 메인 홀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은희는 시야에서 벗어난 채 뒤쪽에서 집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 청소하던 중에 아무도 고치려 하지 않아 방치된 지하실에 깨진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밀어 열고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지하실은 어둡고 낡은 가구와 상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주의 깊게 움직였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간 그녀는 주방과 세탁실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직원들은 너무 바빠서 유니폼을 입은 한 명의 사람을 더 눈치채지 못하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처럼 목적을 가진 듯 걸었습니다. 그녀는 제지받지 않고 집무실로 이어지는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집무실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보안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은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안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책들과 무거운 책상, 그리고 벽의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고로 걸어가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그들이 희망했던 것을 찾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작은 약병과 여러 권의 의료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들은 김민재의 독사를 자연스러운 질병처럼 보이게 하려고 조작된 가짜 의료 문서들이었습니다. 도표와 위조된 검사 결과들이 있었고 모두 의사를 속이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은희는 약병과 서류들을 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과업을 끝내는 데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공포가 아니라 흥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가 떠나려던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도망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앞으로 당겨 몸을 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재빨리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이은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책상 밑에서 그녀는 두 사람의 다리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최상우와 최서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전화기에 녹음 버튼을 누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어들었습니다. 최서연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고 최상구는 김민재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농담을 했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최상구는 아무도 독에 대해 알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고 최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의료 기록을 위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회사를 완전히 장악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은희는 그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를 더 화나게 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계속 녹음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증거였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포착해야 했습니다. 대화는 몇 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최서연은 뉴스에서 그렇게 슬픈 척을 해야 했던 것에 대해 불평했고 최상구는 세상이 그들을 믿었다는 사실에 웃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나 던져주면 속이기 정말 쉽다고 말했습니다. 최서연도 동의하며 김민재의 이름은 이미 실추되었고 이제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희는 몸을 굳힌 채 모든 말을 들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은희를 겁먹고 도망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비웃었습니다. 그 말에 이은희는 턱을 굳게 다물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계속 말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계획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독사를 계획했는지, 어떻게 갈라를 이용해 사람들의 시선을 돌렸는지, 그리고 김민재가 의지할 곳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입니다. 이은희는 전화기가 모든 세부 사항을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일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얻고자 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들키지 않고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몇 분 후 최상우와 최서연은 마침내 집무실을 떠났습니다. 이은희는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느라 근육이 아팠지만 그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확실히 갔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센 후 그녀는 의자를 밀어내고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에 달린 작은 유리판을 통해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녹음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런 다음 약병과 서류가 든 가방을 움켜쥐고 집무실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들어올 때 이용했던 길을 따라 자신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해 빠르고 조용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탈출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김민재에게 돌아가 그들이 맞서 싸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전해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은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주의하며 책상 밑에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그녀는 최상우와 최서연이 하는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듣고 있을 것이라고는 의심도 하지 못한 채 탁 터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김민재가 이미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말했습니다. 최서연은 일이 예상보다 잘 풀리고 있다고 말했고 최상구도 동의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감에 차 있었고 거의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최상우는 김민재의 회사, 부동산, 심지어 그의 개인 소유물까지 모든 것을 팔아치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 돈이면 그들이 일을 하지 않고도 좋은 삶을 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서연은 자신이 여행 가고 싶은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속기 쉽다는 점, 특히 돈이 개입되었을 때 더 그렇다는 점에 대해 농담을 했습니다. 이은희는 모든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화기가 여전히 녹음 중인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증거였고 그녀는 단 1초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최상구와 최서연이 마침내 집무실을 떠났을 때 이은희는 움직이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가 비어있다는 것을 확신하자 그녀는 책상 밑에서 나와 조용히 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장은 뛰었지만 발걸음은 가볍고 빨랐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고 양쪽을 확인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와 지하실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올 때 이용했던 길을 되짚어 갔습니다. 하지만 창고 근처 모퉁이를 돌자마자 가사팀장 정옥자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그곳에 있는 이은희를 보고 분명히 놀라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이은희를 알아보는 데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았고 곧 입을 열어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은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돌진해 그 여자의 입을 재빨리 손으로 막고 그녀를 창고 중 한 곳으로 밀어넣으며 뒤로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이은희는 빠르게 행동했습니다. 정국자는 저항했지만 이은희는 더 강했고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여자를 제압하고 비명을 멈추게 할 만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주위를 둘러보고 세척용품과 천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이용해 그 여자의 손과 발을 묶어 다시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가 구석에 앉도록 도와주고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은희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 너머로 미안하다고 말하며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속삭였습니다. 복도가 여전히 비어있는지 확인한 후 그녀는 길을 계속 갔습니다. 세탁실 근처 저장 선반을 지나갈 때 그녀는 낯익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구니 안에 버려진 옷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녀의 것이었던 낡은 집 드레스와 김민재의 낡은 정장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두 벌의 옷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이은희는 누군가 자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채기 전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다시 지하실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애쓰며 가능한 한 빨리 걸었습니다. 지하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들어올 때 이용했던 것과 같은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낮게 유지하며 똑같은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을 지나쳤습니다. 깨진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창턱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공간이 좁아 창문 가장자리가 그녀가 몸을 밀어 넣을 때 팔을 긁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찾으러 오기 전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 나왔을 때 그녀는 가방을 집어들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잔디는 부드럽고 울퉁불퉁했지만 그녀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머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택에서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서류들, 약병, 녹음본이 이제 모두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저택의 조명은 이은희가 계속 달리는 동안 여전히 그녀의 등 뒤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만큼 멀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숨을 고르기 위해 속도를 줄였습니다. 팔은 아프고 다리는 고통스러웠으며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그들이 노력해온 모든 것, 김민재가 희망했던 모든 것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진실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뒤쫓아오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 뒤 아까 왔던 방향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걸음마다 그녀를 위험에서 멀어지게 하고 안전한 곳으로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가방은 그녀가 가져온 물건들로 무거웠지만 그녀는 그것을 꽉 잡았습니다. 드레스와 정장은 나중에 그들이 숨거나 겉모습을 바꿔야 할 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민재에게 돌아가 임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은희는 번화한 지역을 피해 샛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녀는 큰 도로를 피하고 골목과 조용한 블록들을 통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대부분의 사람이 집 안에 있었기에 그녀가 눈에 띄지 않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그녀는 최상우와 최서연이 했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너무 확신이 차 있었고 아무도 자신들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이은희를 더욱 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에 도착하면 김민재에게 연락해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녹음본, 독약병, 가짜 의료 문서들. 이 모든 것이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김민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저택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녀의 발걸음은 느려졌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모든 것을 걸었고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로 방역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은 그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거리는 거의 적막했습니다. 매 초가 이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대시보드 시계를 한번 보고 이은희가 간 방향을 한번 보았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잘못된 상황들을 상상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들킨다면, 누군가 그녀를 알아본다면,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재앙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눈을 어두운 앞길에 고정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이은희가 차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유니폼은 흐트러졌으며 얼굴은 땀범벅이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워지자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작은 가방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약병,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자백이 녹음된 그녀의 전화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문을 잠갔습니다. 이은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좌석에 몸을 기댔습니다. 김민재는 가방을 열고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작은 독약병을 들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전화기를 들고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은희는 모든 것이 포착되었다고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은희는 주위를 살피며 정곡자가 자신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고 김민재에게 말했습니다. 탈출하기 위해 그녀를 비품 창고에 가두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경보가 울릴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누군가 찾으러 오기 전에 그들은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까 옷을 보관해 두었던 뒷좌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은희는 자신이 찾은 검은 드레스를 꺼냈고 김민재는 자신의 낡은 정장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들은 다음에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며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임무뿐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약간 구겨졌지만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이은희는 검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했지만 깨끗했고 그녀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있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목적을 가진 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김민재는 차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며 깃을 바로잡고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습니다. 이은희는 머리를 묶고 드레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웃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무엇이 오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을 끝내고 진실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 잃었던 모든 것이 이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정의를 가져올 것이었습니다. 이은희는 김민재에게 시간이 그들 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곧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었습니다.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엔진이 켜지고 전조등이 앞길을 비췄습니다. 이은희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녹음이 제대로 저장되었는지 확인하고 일회용 기기에 백업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제 안전하게 확보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저택에서 멀어지며 좁은 거리들을 운전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는 목적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불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김민재는 이은희를 바라보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도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저택에 다시 들어감으로써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임무가 있었습니다. 최상구와 최서연이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기 전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사용해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지만 지금은 그들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운전하며 각자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 도시를 가로지르는 동안 창밖으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김민재는 그것들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안정시키고 눈은 도로에 고정했습니다. 이은희는 그의 옆에서 머릿속으로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잊지 않도록 계획의 단계들을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정장과 드레스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의 일부였습니다. 그들은 부서진 사람들이 아니라 증거를 가진 생존자로서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민재는 백미러를 조정하며 이은희에게 다음 몇 시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일을 바로잡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병, 가짜 서류들, 녹음본 말입니다. 그들은 최상우와 최서연이 반응하기 전에 빨리 움직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행동뿐이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여전히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연과 최상우는 강력한 힘을 가졌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김민재와 이은희에게 유리한 점이 생겼습니다.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녹음 속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서류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독약은 여전히 원래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고 그것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이 잃었던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건강, 회사, 명예 말입니다. 이은희는 집과 안전 그리고 조용한 삶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제 얻은 것은 더 강력했습니다.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차는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다음에 올 상황으로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는 최서연과 최상구가 이미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을지 몰랐지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숨바꼭질도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말할 차례였고 그들의 목소리는 들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절정에 이를 무렵 갈라 행사에 도착했습니다. 저택은 밝게 빛나고 있었고 창문들은 빛을 내뿜었으며 정문 앞 정원은 비싼 차들과 잘 차려입은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정문에 서 있었지만 아무도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안의 모든 사람은 축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은희와 김민재는 차를 거리 아래쪽에 주차하고 차분하게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공기는 웃음소리와 음악 그리고 술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장소 전체가 부와 권력의 에너지로 넘쳐났습니다. 되찾은 예복을 입은 김민재와 이은희는 다른 손님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두 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어울려 들어갔습니다. 김민재의 정장은 최근 며칠 동안 잃었던 그의 존재감을 되찾아 주었고 이은희의 드레스는 그녀를 군중 속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작은 클러치 배관에 전화기를 들고 약병을 안전하게 숨긴 채 그들은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문턱을 넘을 때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이 그들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행사의 소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는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고 손님들은 소그룹으로 모여 비즈니스, 정치, 그리고 사교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웨이터들이 음료와 전차의 요리가 담긴 쟁반을 들고 손님들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김민재와 이은희는 군중 속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거나 자신들에게 주의를 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걸으면서 익숙한 얼굴들을 찾기 위해 방안을 살폈습니다. 머리 위에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닦인 바닥은 빛을 반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고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은희는 김민재에게 최상구와 최서연이 무대 근처에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곳은 주최자들이 발표나 연설을 할 때 항상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의 대부분 사람은 사라졌다고 생각한 남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무대 구역에 가까워졌을 때 최상구가 작은 그룹과 대화하는 동안 최서연이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이은희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그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몇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다음 소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최상우의 이름을 더 크게 다시 불렀습니다. 몇몇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대화가 멈췄습니다. 음악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하는 남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민재는 한 손에는 전화기를, 다른 한 손에는 작은 약병을 들고 당당하고 명확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 사이로 속삭임이 번져 나갔습니다. 최상구와 최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김민재가 살아있는 모습을 특히 이곳에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민재는 장내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독살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병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전화기에 있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최상우와 최서연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의 말, 농담, 거짓말, 그 모든 것이 그곳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손님들은 많은 이가 충격에 빠진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디오는 최상구와 최서연이 어떻게 모든 것을 계획했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무심한 잔인함, 그리고 그들의 자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은희는 김민재 곁에 서서 군중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호기심에서 불신으로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을 헐떡였고 다른 이들은 배신감이 섞인 표정으로 최상구와 최서연을 직접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이미 녹화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최상구는 말을 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힘이 없었습니다. 최서연은 앞으로 나서며 부인하려 했지만 녹음은 여전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명확했고 증거는 너무나 강력했습니다. 김민재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 그의 존재, 그리고 손에 든 진실은 방 안에 그 무엇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서류들, 가짜 검사 결과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이은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시도 등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방 안의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몇 명의 보안 요원들이 앞으로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최상우와 최서연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재는 이것이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이은희는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비난받을 뻔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추적당하고 거짓말의 표적이 되었으며 거의 지워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진실과 함께 그곳에 서 있었고 그것은 무시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서연은 떠나려 했지만 한 손님이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최상우는 이제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모든 사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방안을 둘러보며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자신과 이은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믿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군중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들이 서서히 지지의 뜻으로 높아졌습니다. 진실은 이제 밝혀졌고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은희는 지난 며칠간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김민재 곁에 서서 최상우와 최서연을 둘러싼 거짓말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은 이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군중은 자신들의 귀로 직접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증거를 보았습니다. 김민재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올려 방금 도착한 유명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남자는 묻지도 않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녹화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벌어지고 있는 일의 모든 부분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희는 손님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집에서 일하며 조용히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대등한 존재이자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사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상구와 최서연을 위한 축하로 시작된 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김민재와 이은희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침묵하기를 거부하고 마침내 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든 사람들로서 당당히 섰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가장 좋았거나 나빴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다 보셨으니 이제 제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여 제 영상들을 확인해 보세요. 정의와 친절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에 매료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즐겨주세요.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